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고용 충격, 월가의 진짜 경고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월가가 조금 경고를 좀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7월에 밀린다며 왜 7월에 안 밀려? 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이유는 내가 맞췄지, 내가 얘기한 대로 흘러갔지를 얘기하자고 우리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략을 공유하는 이유는 시장이 좀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때는 우리 다 같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고 틀리고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위험할 때 조심했으면 좋겠고 괜찮을 때는 진짜 괜찮은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두 사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핵심이니까 좀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한번 우상향해보자, 이런 마음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에도 저희가 언제쯤 사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에서 좀 중요한 뉴스나 내용, 원문 내용들을 이 영상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다루니까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메인 유튜브에다가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이거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중요한 뉴스나 원문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해서 내용들 전부 다 얻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고용 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가 지난 1일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로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왜 할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는 안 좋은데 이게 회복될까? 좀 금리 인하를 해야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노동부가 지난달, 그러니까 7월 고용이 7만 3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치보다 낮은 거예요. 7월 고용도 한 10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좀 크게 밑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온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충격인 건 뭐였냐면, 5월에 원래 일자리가 14만 4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5월에 고용이 수정됐어요. 얼마로 수정됐냐면 19,000명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고용이. 분명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왜 19,000명으로 줄었냐. 중요한 건 6월 수치는 어떻게 됐냐. 6월도 14만 7천 명 정도 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14,000명으로 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사실 이거는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고용이, 정말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잘못 썼나 싶을 정도로 수정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용이 거의 안 나온 수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 충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고용이 10분의 1로 수정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만드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7월 고용이 7만 3천 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3만이든 4만이든 또는 그 이하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실업률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실업률은 4.1에서 4.2 정도로 유지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고용이 이 정도로 줄면 사실 실업률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켜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가져온 수치를 좀 봐야 돼요. 이제 미국 실업률이 버티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민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7월입니다. 그래서 외국 출생, 해외 출생한 미국 경제활동 인구 수를 체크를 한 건데 4월부터 급격하게 거의 뭐 폭락을 하죠. 71만 5천 명이 줄어들고요. 29만 명, 13만 명, 50만 명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 출생입니다. 해외 출생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거의 이민자라 볼 수 있고 은퇴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거는 이민자 추방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민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업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경제활동 인구수 미국 총 분의 실업자를 계산을 합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업자가 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경제활동 인구수는 당연히 그대로야겠죠. 그대로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느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업자가 느는데 실업률이 안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업자가 되는 동시에 경제활동 인구수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경제활동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업자로 되더라도 실업자로 체크가 안 되고 경제활동 인구수에서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빠집니다. 그럼 실업률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지가 않는다.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 외국 출생 경제활동 인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만약 경제활동 인구수가 그대로였다면은 실업률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4.2가 아니라 4.7, 4.8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업률이 버티는 이유는 외국 출생한 이민자들이 실제 실업자가 되면서 동시에 미국을 뜨면서 경제활동 인구수로 빠지면서 인구수가 아예 빠져버리면서 실업률이 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고용만큼 실업률도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고용만 보더라도. 근데 이걸 보면서 실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야 이거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너 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 에리카 맥앤타퍼 노동통계국 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왜 해임했냐? 조작이다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고용 통계는 전부 가짜다 주장을 했고 지난해에도 고용 수치를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작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가 호황인데도 왜 수치가 낮게 나오냐라는 말이에요. 이건 나 지금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2024년 선거 전에도 이런 수정이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작이어도 실제 조작이 아니어도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중국에서 경제가 조작됐다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그럴 수 있지. 다른 나라가 좀 조작했다 그러면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나온 물가 성장률, 미국에서 나온 제조업 지수, 미국에서 나온 실업률, 고용 지표, 미국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조작됐다? 그럼 우리가 과연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큰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통계를 부정하는 건 전 세계에 믿을 지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표를 못 믿으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미국의 지표가 조작됐다면 우리는 어떤 조작되지 않은 지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단순히 팁스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 연동 채권이에요. 저렇게 말하면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 가격도 오르고 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이 물가 연동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가가 발표된 게 미국에 우리는 조작 아니야? 믿을 수 없겠는데? 그럼 이 채권의 신용을 잃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발언이
상당히 미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만한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월가에서도 꽤나 좀 경고음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건 스탠리라든가 도이치은행, 에버코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급락에 좀 대비하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 급락한다 그러면 안 하고 상승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죠? 상승한다 절반, 하락한다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은행들이 뭐 S&P 어디까지 간다라고 한 거 봤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은 좀 조심해야겠는 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다도 아니고 내린다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숫자에 따른 결과예요. 기업의 밸류에이션 고평가, 거시경제지표 악화, 계절적 약세 구간 진입이 근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모건 스탠리는 관세 부담과, 당연하죠. 없던 관세가 생겼는데 당연히 단가는 오르고, 단가가 오르지 않는다면은 사람을 잘라야겠죠. 이익 감소가 타격을 주고 S&P 지수는 10%도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에버코어 수석전략가는 경제 펀더멘탈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뭐 고용지표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지적하면서 15% 내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모건 스탠리나 에버코어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의견 중 하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TJ 잔고가 어떻게 됐는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잔고가 차면서 시장이 조금 빠졌죠. 정확히 7월 31일에 4,970억 달러까지 단숨에 차오르면서 제가 뭐라 했죠? 7월에 5천억 달러 채운다고 했고요. 8월에 얼마? 7천억 달러 채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천억 달러가 단숨에 채워지면서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라기보다는 뭐 바닥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그래서 얼마냐? 8월 4일 기준 잔고가 3,92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가 줄었네. 예, 당연히 줄죠. 왜? 월 초에는 제가 정부에서 나갈 돈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숨에 돈 채워놓고 월 초에 돈 내보내고 다시 8월에 돈 채워 넣어야 돼요. 얼마 채워 넣는다? 못해도 7천억 달러. 이게 7천억 달러가 왜 나왔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9월은 TJ 잔고를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9월은 세금이 한 1,00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법인세가. 그래서 굳이 9월은 잔고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지금 8,500억 달러잖아요. 그러면 한 8,500억 달러에서 세금 들어올 거 빼고 7월 말, 8월 말까지 한 7천억 달러만 채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작냐? 작지 않아요. 지금부터 못해도 얼마? 3천억 달러를 잔고에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7월부터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채권 이 TJ 잔고 차오르면 시장 흔들린다. 8월까지 채워 넣어야 된다. 7월, 8월이 좀 위험하다. 여전히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눈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심할 생각입니다. 시장이 더 빠질까요?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다 저는 위험하면 피해 있다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대응할 생각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래포도 보시면은 거의 바닥치고 있죠. 왜? 영래포 돈 빼서라도 TJ 잔고 채워 넣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래포 지금 얼마 남았죠? 지금 해봤자 840억 달러 남았죠? 얼마 채워야 되죠? 3천억 달러 채워야 되죠? 한참 모자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유동성 끌어당겨야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추가 변동성 영향이 있다. 영래포가 그냥 바닥을 쳐버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실제 이제 일본의 국채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됐다라는 게 높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좀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은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최근에 관세 영향으로 좀 반등하긴 했는데 저 얘기했지만 뭐가 트럼프가 원하는 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도 저가를 유지해 주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 금리, 미국 금리 다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국채 금리가 더 쏘면 안 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일본 자금들이 일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또한 리스크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TJ 잔고는 7월 말 약 5천억 달러를 채웠고요. 시장에 단기 충격을 줬습니다. 다들 봤을 거고. 그리고 나서 8월에 얼마까지? 지금 현재 4천억 달러쯤 돼요. 대략 좀 안 되는데 그냥 비슷하니까 이쯤 볼게요. 여기서 얼마? 8월에 7천억 달러까지 더 채워야 되고 역내포 자금은 800억 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적어도 얼마? 3천억 달러에서 역내포 빼더라도 2천억 달러 정도의 충격은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8월에 감안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미국 고용지표에서 둔화 표시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누구도 트럼프가 아무리 조작이라고 해도 일단 눈에 보였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겨우 버티는 실업률도 아마 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 겨우라고 했냐면 실업자는 늘어났는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이민자라든가 은퇴하는 인구로 빠지면서 겨우겨우 지금 4.2도 턱걸이로 버텼어요. 앞으로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월가에서도 미국 증시의 둔화를 언급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 에버코어 등등 이 도이치뱅크 조심스러운 구간으로 8월 눌림목 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밀렸잖아요. 근데 추가로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왜? 이건 제 감이나 제 생각이 아니라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동성이 빠지면 당연히 뭐예요? 약해진 기둥은 살짝 흔들리는 누군가의 충격으로 옛날에 돈이 많을 때는 안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돈이 훅 빠져버리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얘기한 거로 이번 7월 고점 가능성이 65% 역시나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7월에 고점 찍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7월에 고점 찍었다 보고 8월 중에 저는 저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보다 지금은 분할 매도 하시고 신규 진입은 아직 살 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사지 말라 그러죠. 전 안 삽니다. 지금 안 사고 8월 중에 저는 TJ 잔고가 한 7천억 달러 부근 가면은 슬슬 좀 사볼까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얼마다? 4천억 달러다. 그리고 고용지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살 마음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역시나 저는 7월 말에서 8월은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8월 아직 저는 좀 조심하고 좀 더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잔고라든가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좀 이 리스크 있는 지표들이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우리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이 마켓 타이밍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안 바라죠. 우리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실시간 뉴스나 정보들 제가 평소에 영상을 못 찍을 때는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중요한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미국에서 올라오는 원문 내용들, 실시간 뉴스들 다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